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거 정말 한국에 와서 지금 살아보면서 우리 YTN이라든가 그다음에 연합뉴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저 KBS나 SBS, MBC나 이런데 그 저녁 9시 되면 종합 뉴스들이 쭉 나오잖아. 아, 그 외에도 뉴스 채널 많죠. 근데 뉴스에 네. 많은데 보면 요새는 또 그 저 무슨 선거 를 위한 그런 게니까 무슨 어느 대표는 어떻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그 간담회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또 이렇게 발전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아직까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 실망시키면서도 한쪽으로는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유수화하는 이 사회에 대한 그런 게 좀 새삼스럽게 또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말하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은 간추린 뭐 뉴스가 간추린 뭐 보도가 되겠네요. 뭔가 일주일 안에 사건 사고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그런데 누구의 눈으로? 북한 출신들, 탈북민의 눈으로 바라본 일주일간의 간추린 대한민국 뉴스. 아, 정치적인 건 다 빼고 아, 일상적인 거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탈북민이 네. 한국 사회의 일주일간 뉴스를 보고 느낀 점들, 느낀 점과 감상에 대한 걸 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의미 있는 방송이 되겠네요. 뭐 어떤 걸 몇 가지 정도 크게 준비하셨나요? 근데 한 세 가지로 이번에 뉴스 보니까 종합을 넣어가자. 뭐 일단 무슨 정치에서 무슨 누구 대선에 이런 건 다 걷어치우고 네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좀 그러면서도 그 좀 많이 그 좀 가슴 아프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 이런 게 좀 나왔더라고. 네네네, 좋습니다. 이번에 일주일간에 네네네. 그렇게 나온 건데 네. 우선 첫째 우리가 너라면 작년에 우리 가서 엄마도 갔댔던가 그때? 어디? 통영. 아이 그거야 코로나 전이지. 제가 엄마 아빠를 여행 시켜드린다고 코로나 전에 엄마 아빠를 태우고 제가 그때 처음 그 경차에다가 엄마 아빠 태우고 그때 그 저 남해 쪽에 진주요 맞아요. 뭐해서 많이 그림에도 돌아 올라오던 데인데 제가 통영 여행을 한번 시켜드렸었죠. 우리가 그때 타고 올라갔던 건 모노레일? 모노레일. 그게 탈선해서 맞아요. 사상자가 났다는 거야. 네, 저도 봤습니다. 우리 타고 올라갔잖아. 따다다다다다다 올라가는데 마지막 꼭대까지 올라가잖아. 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할딱고개도 있잖아요. 완전 이렇게 올라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땐 저도 좀 겁이 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탈선 전복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고가 나서 8명이 크게 다쳤다고 8명이 합니다. 사망자는 없고. 사망자는 없는데. 근데 사망자는 없고 사상자가 났다고. 사상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다쳤대요. 사상자라고 하기만 사망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사상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데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산 같은 건 북한 같으면 걸어 올라가고 뭐 숨이 헐떡거리며 걸어 올라가지 그렇게 무슨 신선처럼 말이야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 희한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편하니까 모노레일 쫙 타고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안에 막 음악 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기계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고장이 날 수가 그렇지.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잘 안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고 그렇게 사고가 난 게는 좀 무슨 뭐 좀 나면 안 되지만은 지금 아직 원인을 잘 못 찾고 있고 그렇겠지. 또 이번 계기로 모노레일 사건들을 종합을 해본 거예요. 근데 1년에 40건 정도 잦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고가 또 많이 나긴 났댔구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모노레일 우리가 탔던 거 한 칸이 통째로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열차 그 한 칸이 다 찌그러졌어요. 다 깨져 나가고. 그게 한 칸에 그래서 한 3명, 3명에서 6명이 탈 수 있는 8명 타요. 8명 타요. 네. 그렇게 하고 한 뭐 몇 미터 뒤에 또 따라 올라오고. 또 따라와요. 거의 연달아 쭉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솟대요. 솟더니 이제 탈선이 됐나 봐요. 소문 탈선이 되나? 그 저도 그 정확한 사고 경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이 안 됐겠지 뭐.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다쳤는데, 야,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그 구조 상황을 자꾸 비교해봤을 때 헬기가 와서 구조를 했더라고요. 야, 근데 그 우리 올라가면 보면 나무가 그렇게 막 깝차고 막 그런데 네. 그럼 헬기를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줄 내려서 단가에다 실어서 이렇게 그래도 올리겠죠. 힘들겠는데. 네, 근데 그때 그게 되게 그 운전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대요. 그게 이렇게 평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 같으면 다 죽어. 아유 얼어 죽어요 요즘 같은 그 날씨에. 김정일이가 무슨 이런데 사고 났다고 그 군용기 동원시키라 하기 전에는 직승기가 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거기. 또 그렇게 그런 걸 동원시키라는 직승기가 없어요 북한에. 없어요. 기름도 없고 제가 아빠랑 한번 어디에 가다가 위에 이렇게 직승기 그 헬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디에서 삼태자를 낳는가 보다고 아니면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큰 일이 났는가 보다고 그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헬기가 저수지를 쑥 내려오더니 이따만한 대형 물통에다 물을 쑥 뜨는 거야. 아빠 기억나죠? 그리고 또 가지고 가 어디로 봤더니 산불 끄러 가는 거야. 그 보자기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물을 탁 담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뚝 담아갖고 그게 그 가버리- 자동으로 또 그 불 붙는 데 가기만 그 밑이 제절로 탁 열리면서 물을 칵 쏟아 놓는다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헬기 떴던 거는 신우주 때 한번 물에 잠겼을 때 아파트 꼭대기에 그 사람 군용기가 동원시켰지. 그거 했다고 그- 장군님. 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 넌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어디 경기도 어디라던데 거기 그 저 미용실에서 할머니를 말이야 그 네. 젊은아 한 30살 정도 조금 넘은 것 젊은, 같기도 네. 젊은이던데 네. 한 70 지난 할머니 같아. 맞아요. 70대. 그런 할머니를 마구 그저 막 굽어가면서 그 무릎을 꿇게 하던데 네. 나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 응? 아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막 분통이 막 터져 나오던데. 나는 이 한국에 와서 다 좋은 분들만 만나서 네. 또 대하고 또 일하면서도 다 좋은 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 한국 사회에 어긋나는 그런 원장이라 그래 거기. 미용실 원장이래요. 그거는 아마 유수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정말 다시는 그 지금- 미용실 열지 못하게 아니 만들어야 지금 될 그래서 것 이 같아. 미용실 원장한테 하루에도 몇백 통의 전화가 걸려 들어오는 겁니다. 걸려오지, 그게. 뉴스에 나간 이후로.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보자면 할머니가 얼마나 그 70대 나이에 생활고가 어려우셨으면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미용실 똑똑하고 원장님 제가 이 전단지 여기다 좀 붙이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랬다고 할머니를 막 갈구고 해가지고 경찰까지 불렀어요. 근데 경찰이 와갖고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화면을 보면 둘이 서 있는데 경찰 앞에서 할머니를 무릎을 꿇렸어요. 그래서 경찰 2명에 원장까지 이렇게 3명이 다 그 경찰은 욕을 뭘 먹는. 하려고 그러면 거기 아니 와 그러니까 있는. 이게 인민의 북한에서 말하면 이제 경찰이라 그러면 인민의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니 어디다 대고 감히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을 무릎을 꿇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뭐 그 할머니 잘못이 없구나 뭐 말 다 하고 그 좀 뭐 이러면서 사정하더라고 이래 좀 이거- 내가 그래서 뭐 저 이래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게 뭐이 잘못이라고 그러는지. 그랬는데 이제 원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할머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돌아서서 나가면서 뭐 이거 하나 뭐 붙이겠다 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뭐라고 혼잣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따라 나와서. 원장이 공손하지 못하게 말했단 소리지.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 너치네 이런 데랑 붙이면 안 돼. 나가. 막 그랬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가면서 이거 하나 좀 붙이자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욕할 게 있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하든 이랬겠지. 혼잣말을 했는데 그렇지. 그게 기분 나쁘다고 따라 나와서 그게 달라붙어서 그놈이 그 원장 그 저 말이야 일 못하게 만들어놔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원장이 또 이제 이게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격분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할머니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거든요. 그 장면상에 경찰 둘은 이렇게 뚝 서서 보고 그래서 경찰 둘과 그 원장에 대한 비판이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야 말세다 말세. 세상은 어째 여지경이래.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정말 여지경일세. 그 여지경이라는 게 그 경이 이렇게 그 뭐 들여다보는 이런 그 뭐 망원경 할 때 그런 경이더라고요. 그 이게 그 여지경이 이런 무슨 그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그리고 그런 거에 비친 그러니까 북한으로 볼 때 물 한 방울에 우주가 비낀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참 세상 여지경이다 그런 말이 저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기회로 괜찮습니다. 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성품이 잘못된 거라면 이번 기회에 좀 뼈저리게 한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공부한다고 돼서 또 인성이 갖춰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성숙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이 또 있나요? 우리가 있잖아. 다 이렇게 그 마트들에 가기만 하면 다 제가 카드를 내가지고 계산하지. 요즘엔 다이소 가도 셀프 계산대가 많죠. 셀프 뭐 주유소도 많고 뭐 그렇죠. 다 셀프 사람은 없고 제가 계산하고 하잖아. 그래도 직원들은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 점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무인 점포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매대 안에 들어가서 제일 싸고 싶은 거 다 골라가지고 와서 그 로봇 있는 그 계산기 있는 데 가서 그 물건 하나씩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삐치면 삑삑삑 소리 나지.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라 이렇게 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좀 해보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거저 들고 나오기만 하면 저 이마트라미 그 마지막에 나오다가 잘못 모르고 그쪽으로 계산하려고 이렇게 나가서 저쪽으로 계산하는 줄 알고 나오는데 삑삑삑삑 하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계산하고 오십시오. 이러다 지금 저길로 가자고 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 알았다고. 우리 아빠가 이제는 참모장도 움직여 한국 사람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하는 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또 나타났더라고. 저번에 무슨 뉴스에 소리예요? 보니까 계산하는 척하고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만 어떻게 해서 그걸 계산이 안 되게. 저는 그걸 피뚝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싸갖고 달아놨는데 집을 왔는데 거기에 또 카메라가 설치돼 있대. 에이 당연하지. CCTV 다 그렇지 있지. 그 감시 안 하겠어. 안 그러니까 없네. 그게 거기에 그 커플이 다 찍힌 거야. 어떡해. 그래서 행적을 찾아가지고 그게 그 발각이 돼가지고 망신당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젊은 커플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또 막 무턱대고 욕할 거는 아닌 게 만약에 정말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랬다 하면 그것도 좀 한번 좀 찝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난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적질은 안 돼. 만약에 어려우면 가서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어느 점포든 뭐 마트든 다 그게 다 저 소비자들을 위해서 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북한 땅도 아니고 북한은 뭐 솔직히 말하면 평양의 일백이나 그 백화점들이나 광복백화점 경원식 저 상점이나 이런 데 가야 무슨 뭐 제 마음대로 이렇게 담아 갖고 와서 마지막 계산하고 그렇게 나래 카드 북한에 나래 카드를 가지고 계산하고 나래 카드 전선 카드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외에 지방은 아직도 마트 개념이 없어요. 판매원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도난된 걸까봐 또 제 물건들은 다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여기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저 막 고도로 발전된 또 모든 게 풍족한 또 아무 데나 가서 누구나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럼요. 이런 저 체계가 다 서 있는 이런 한국사인데 양심에 딱 맡기는 거죠. 당신의 양심에 맡깁니다. 항상 그런 거. 저도 한번 어디 섬에 갔다 그런 걸 뭐 무인에 들어가 보긴 했는데 거기에 항상 그렇게 했어요. 뭐 계산은 당신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그거 보고야 어떻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들도 그렇게 하고 가서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저도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군사연구소에서 일주일간의 탈북민의 눈으로 바라본 간추린 뉴스 재밌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런 거 좀 자주 준비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런 게 뭐 한국의 뉴스에 그냥 나오고. 뉴스가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전 뉴스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재밌고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막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저는 뉴스가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아빠가 이런 재미있는 또 주제를 선택해서 오시니까 앞으로 좀 이런 거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